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5월 마지막 주 5월 27일 일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4주차 경마,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부산경마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일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던 준비는 해야 되겠죠.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 경마도 빈틈없이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개의 경주 중에서 조찬호는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4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미 충마는 나와있는 편성이죠. 6번 클래식 매치. 자, 6번 클래식 매치 같은 경우는 직전에 5개월 만에 복귀전이라서 조금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졌었냐? 그건 아니었죠.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는데 클래식 매치가 선행을 갔을 때 이 부경돌풍이 이성재 기수가 워낙 옆에서 좀 폭주를 하게 흔히 하는 말로 비볐다 그러죠. 비벼서 두 마리가 너무 폭주를 해버리면서 마지막에 클래식 매치의 끝걸음이 좀 무뎌졌었는데, 자, 그 작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부경돌풍이 같이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상주기 출전을 하고 있는 6번 클래식 매치는 직전 경주 몸을 잘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마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번 백년손님이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을 갈 것 같은데, 직전 복귀 전에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정상주기로 돌아왔고 김명신 기수에서 조인권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 백년손님은 센 말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현장에서 아무래도 인기 3위가 갈 것 같은 이 3번 디바인 터치, 경마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직전에 이 디바인 터치를 김동현 기수가 타는 모습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정말 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직전에 김동현 기수 경주 타는 모습을 보고 좀 옆에 있으면 좀 쌍욕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배당을 충분히 아주 좋은 배당을 잡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직전 경주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모르죠. 또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직전 경주 복귀를 보시면, 경주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100m에 채찍도 안 때리면서 옆에 보면서 들어왔는데, 채찍 한 대만 때렸어도 분명하게 입상을 할 수 있었던 마필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7번 발롱도르이지도 역시 스위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클래식 매치를 놓고 2번, 3번, 7번 이 세 마리에서 어떤 말이 파트너로 들어오냐, 이제 그 싸움만 남아있는 1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좀 약간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인기 1위를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 원더풀 메모리인데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1번 언제나 승리와 같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3번 원더풀 메모리를 저는 강하게 보지 않아요. 직전 경주 신계벽하고 스톤골드 이런 마필들하고 목차 반마신 차이로 이겼던 마필이고, 더군다나 그 전 경주에 이 화려한 태양이 대차로 들어올 때 그걸 인기 1위 팔리고 지켜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원더풀 메모리를 센 말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 부분이고, 6번 백년시대가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인데 이 8주의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조인권 기수 기승이고 3번 원더풀 메모리보다는 6번 백년시대가 좀 더 나은 마필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있는 김어수 기수의 7번 로열골드. 이 로열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 전에 제대로 이 배당을 한 방을 쌍승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승식 한 방을 제대로 잡아냈던 좀 고마운 마필이었는데, 말이 좀 컨디션을 따라서 좀 뛰고 안 뛰고 하는 것 같아요. 좀 타는 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어수 기수가 직전 경주는 뺏겼습니다만은 다시 찾아온 이상 강공승부는 필연인 것 같고요. 9번 마차도 역시도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이 스위니 기수의 기승술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하나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이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출마는 안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는 6번 백년 시대가 그래도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6번 백년시대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썬데이는 인정을 해야 되죠. 직전 경주 1600m를 첫 경험했는데 데뷔전을 1000m를 뛰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경주 300m를 늘려서 1300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300m를 늘려서 1600을 뛰었는데 인기 1위로 지목이 되었습니다만은 뛰고 나서 보니까 이 천년의 검과 스마트 프린스가 약한 마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6번 썬데이가 못 뛰었냐? 잘 뛰었습니다. 1600 첫 경험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정말 잘 뛰었고, 무엇보다 실전 3전째에 이런 마필들하고 겨뤄서 뭐 4분의 3마신 목차 이 정도로 차이를 벌였다고 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 6번 썬데이는 뭐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고, 안쪽에 있는 2번 마법의 질주, 그리고 5번 천하감동, 뭐 7번 비버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다음 순위로 팔려주는 마필들인데, 5번 천하감동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2번 마법의 질주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5번 천하감동이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을 보면 이 발걸음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마필이죠. 성장세가 빠르기 때문에 5번 천하감동, 이 조인공 기수의 화이팅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번 마법의 질주도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해도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뛰는 마필들 중에서는 7번 비바 빅토리가 지금 최현경 기수와 같이 4번의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자, 뭐 썬데이를 축으로 2번, 5번, 7번 이 3마리의 싸움으로 1경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여기에서 압축한 승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3경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유일하게 6개 경주 중에 한 경주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3번 포텐셜과 9번 보너스 2, 이 두 마리가 12주와 15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 현장에서는 당연히 최저배당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뭐 5번 저스틴 매직도 팔릴 거고 6번 다이나믹 루키도 팔려줄 이런 편성인데, 자, 일단 3번 포텐셜도 공백기, 그 다음에 보너스 2도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까지는 잘 살펴봐야 될 마필들로 생각을 하고요. 뭐 5번 저스틴 매직은 지금 1200에서도 뭐 물론 데뷔전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1000m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뭐 1600에서 역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마필의 능력은 되지만 6번 다이나믹 루키 지금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마필과의 궁합은 어떨지 좀 그 또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는데요. 인기 마필들이 각자 눈에 뻔히 보이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복병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 복병 마필이 너무 좋은 전개적인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주 번호까지 그 마필에 딱 맞는 전개를 끊어낼 수 있는 발주 번호까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좋아진 복병 마필이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들을 굳이 조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서 인기 마필들을 공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처 3시 25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 5경주도 그렇게 좋은 편성은 아니죠.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출마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9번 영천 더비, KRA컵 마일즈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좀 휴식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뭐 여기에서는 아무리 9번 게이트 출발이라도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9번 영천 더비는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2번 파이브 폴드와 그리고 이 7번 레드 혁명은 이 두 마리가 지금 양강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2번 파이브 폴드의 발걸음도 솔직히 괜찮고 좋은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이 7번 레드 혁명은도 승급전이라도 무시하지는 못할 발걸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진구 기수가 이 3월 25일 기승을 해갖고 3착을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인기도를 못 지켜낸 것도 못 지켜낸 건데, 뭐 그때는 꼭대기가 워낙 이 미친 발걸음을 보여주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진구 기수가 이때 이 말을 타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4월 22일 전진구 기수가 우승을 차지할 때, 야, 전진구 기수가 저렇게 말을 타면 금방 A급 기수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말을 한번 타보고 마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있게 말을 탔죠. 물론 뭐 크게 착차로 이긴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같은 말하고 붙어서 자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치월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의 능력을 좀 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7번 레드 혁명과 2번 파이브 폴드, 뭐 어차피 9번 놓고 2번 7번 싸움인데 홀짝에서 뽑기 싸움을 잘 해야 될 5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레이팅이 81점에서 140점 구간. 오랜만에 1등급에서 강자들의 이 편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1등급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다 같이 나옵니다. 4번 부활의 반석이 우승을 차지했고, 항상 꼴찌만 하던 이 8번 다이나믹 대시. 직전 경주 복귀를 아무리 해봐도 이 다이나믹 대시가 이런 이유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손톱만큼도 없더라고요. 얘가 왜 들어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여하튼 동방대로 침프라인, 각별한 벌마의 신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4번 부활의 반석이 사토시 기수가 잘 타기도 잘 탔습니다만은, 이 사토시 기수가 부활의 반석을 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철호 기수한테 있었겠죠. 2번 챔프라인에 기승했었던 김철호 기수. 정말 김철호 기수답지 않게 초반에 몇 번 밀었더니 말이 끌어서 디퍼런트 디멘션이 선행 잘 가고 있는데 옆에다 놓고 둘이 비벼가지고 김철호 기수가 끌리니까 디퍼런트 디멘션이 내줍니까 선행을. 조인공 기수도 같이 옆에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면서 두 마리는 폭주를 했고, 그렇게 한 1000m 정도를 폭주를 하더니 나머지 1000m에서는 그나마 걸음만 유지하는 정도로, 그래서 끝걸음이 무뎌진 틈을 타가지고 4번 부활의 반석이라든지 다이나믹 대시, 동방대로 이런 마필들이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4번 부활의 반석이 잘 타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이유는 챔프라인에 기승했었던 김철우 기수가 워낙 김철우 기수답지 않게 말한테 끌리면서 디퍼런트 디멘션까지 같이 죽이면서 이런 경주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사토시 기수가 좋은 기승술로 부활의 반석을 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부활의 반석이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로 인정을 하더라도 다 전경주에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각별한도 그 페이스를 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유현명 기수가 그렇게 좀 김철우 기수처럼 바보짓을 한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자기 말의 페이스를 안배를 하면서 앞에 상황을 눈치를 보면서 따라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각별한은 한 번 더 뛰었는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 이번 경주 이호식 기수가 기승한 5번 각별한 직전에 두 번의 경주 모습을 봤을 때 강하게 좀 읽어주기는 힘들 것 같고, 여하튼 이번 경주 혼전도가 상당하고 직전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뛰고 있고 그 비슷한 착차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편성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챔프라인을 약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좀 폭탄 배단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6번 골리앗 마리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트도 괜찮은 모습이고 이마필도 30조에 있을 때 나쁜 마필이 아니었어요. 원래 28조에 있다가 30조로 갔는데 지금 다시 28조로 돌아왔죠. 이 골리앗 마린이 30조에 갔을 때 28조에서는 뭐 항상 하위권이었는데 30조에 가서 막 날라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춤주춤 하면서 28조로 돌아왔는데 약한 마필은 아닙니다. 1번 석세스 스토리가 선행 가고 각변환이 따라가면 그 옆으로 아니면 그 뒤로 바로 자리를 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자, 요즘에 김태경 기수가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2번 경주 6번 골리앗 마린 보병 마필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지금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마팬 여러분들은 제주 경마가 그래도 부산의 빈자리를 대타로 메꿀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마지막 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마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 역시도 한 주 푹 쉬고 6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